스튜디오에 나온 조나리 기자와 함께 계속해서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 기자, 최근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는데 이게 단일안으로 개혁안을 내놓은 건 21년 만이라고 하죠? 네, 단일안으로 내놓은 것이 21년 만이고요. 사실 국민연금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손보는 형태로 세부적인 변화들을 거쳐왔습니다. 주요 변화들만 설명하자면 우선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 초기부터 기금 안정성 부분이 많이 결여됐었는데요.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에서 받게 될 연금액 비율인 소득대체율이 70%나 됐고요. 대신 보험료율은 3%였습니다. 이후 보험료율은 1993년 6%에서 98년 9%까지 오른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소득 대체율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네, 소득 대체율도 점차 낮아졌습니다. 보험료율이 현행 9%로 오른 1998년 처음으로 소득 대체율이 70%에서 60%로 낮춰지고 수급 연령도 60세에서 65세로 바뀌었습니다. 이후 2003년 처음으로 단일 개혁안이 나왔는데요. 연금의 재정을 전망하고 보험료를 조정하기 위한 재정 계산이 이때 처음 도입됐고요. 당시 2047년에 기금이 소진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참여정부는 이 계산을 토대로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출했습니다. 소득 대체율을 60%에서 50%로 낮추고 보험률도 9%에서 15.9%로 올리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우선 현행 보험료율이 9%인 점만 봐도 당시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당시 소득 대체율을 50%로 낮추는 것과 관련해 여론이 좋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후 3년 8개월 진통 끝에 2007년에야 보험료율을 9%로 유지하고 소득 대체율을 2028년까지 40%에 도달하도록 설계하는 체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도 이때 도입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발표한 개혁안 내용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현재 적용 중인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은 각각 9%와 42%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보험료율을 9%에서 13%까지 올리고 대신 소득 대체율을 현행 42%로 유지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고 인구 변화와 경제 상황에 맞게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 조정 장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화와 자동 조정 장치는 도입 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우선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화는 나이가 많을수록 보험료 인상이 가파르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2025년부터 50대 가입자는 매년 1%포인트, 40대는 0.5%, 30대는 0.33%, 20대는 0.25%씩 올라 2040년이 되면 모두가 보험료율 13%에 이르겠습니다. 자동 조정 장치는 기대 수명이 늘어나거나 연금 부채가 연금 자산보다 커질 경우 또는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 때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소득 대체율 를 낮추는 제도입니다. 현재 OECD 회원국 38곳 중 24개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소비자 물가 변동률만 고려해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자동 조정 장치로 연금 고갈 시점을 2056년에서 2088년까지 최대 32년 더 늦춘다는 계획입니다. 네, 국회에서는 정부 개혁안을 두고 어떤 입장인가요? 네, 사실 21대 국회 연금특위에서는 보험료율을 13%로 높이고 소득 대체율을 50%로 인상하자는 안이 채택됐습니다. 하지만 연금특위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소득 대체율 43%, 민주당은 45%를 주장하면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정부 개혁안이 나온 건데요. 이후 여당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한 만큼 소득 대체율을 42%에서 45% 사이로 절충하자는 입장을 내놨고 야당에서는 자동 조정 장치가 도입될 경우 연금 수급액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작아지게 된다며 자동 삭감 장치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또 연령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에 관해서도 유사한 해외 사례가 없고 출생 시점 1년 차이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네, 중요한 건 시민들의 반응일 것 같은데요. 개혁안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 세대가 생각하는 연금개혁 방향 토론회에서도 정부 개혁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보험료율을 올려서 재정 안정에 방점을 찍은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여전히 미래 세대에 막대한 부담감을 안겨준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연금개혁 청년행동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이 낸 만큼 받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고 소득 대체율을 20% 내외까지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앞서 국회 연금특위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는 차이가 큰 것 같은데요.
네, 지난 4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실시해 발표한 시민대표단의 여론조사에서는 최종적으로 재정 안정보다는 소득 보장 강화가 더 높게 나왔는데요. 하지만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문항에서 연금의 부채액을 명시하지 않은 점이나 소득 보장을 강화하면서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라는 다소 혼란을 줄 수 있는 표현이 들어간 점 등이 뒤늦게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기금의 부채액을 밝히고 선택하라고 하면 또 당연히 재정 안정을 선택하게 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답은 이미 정해진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실제로 저희가 시민들과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재정 안정을 모두 우려하고 있었고요. 또 소득 보장을 중시한다고 답변한 시민들도 이후 부채액에 대한 얘기를 듣고는 소득 대체율이 좀 낮더라도 수급 자체를 보장해줘야 한다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기 어렵다고 얘기한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시민들은 그 연금을 통해 큰 수혜를 기대하는 것은 거의 없었고요. 다만 연금이 유지가 될 수 있을지 또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를 좀 걱정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불안감이 커진 이후에는 국민연금의 미정입 부채를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미적립 부채가 국가 부채가 아니고 정확한 추계 방식도 아니라는 이유로 밝히고 있지 않은데요.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토론회에 참석한 한양대 전영준 교수는 국민연금 제도가 현행대로 유지된다면 미적립 부채가 1,800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수치를 내놨습니다. 앞서 2003년 정부가 첫 연금개혁을 발표하고 3년 8개월 뒤 개혁이 이루어졌다고 했는데요. 이때 정부가 미적립 부채를 발표해 개혁에 성공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2006년 당시 정부가 발표한 미적립 부채는 210조 원이었고요. 현재 시민들도 미적립 부채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터뷰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이게 공개를 하게 되면 좀 사실은 이게 또 이슈가 너무 커지고 논란이 좀 커져서 뭐 그렇게 공개를 안 했던 것도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좀 공개는 했어야 하지 않나. 국민들이 알 권리 그런 부분 차원에서는 공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왜 미적립 부채와 누적 적자를 밝히길 꺼려하고 있는 것일까요? 1,000조 원이나 되는 적립금이 있는데도 천문학적인 수치의 누적 적자를 공개하여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면 안 된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연금개혁의 목적은 거짓말로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에 떨 만큼 미적립 부채와 누적 적자 규모가 확대된 것은 이미 현실이며 이를 국민들이 직면하고 이를 해결할 방안을 찾도록 하는 것이 전문가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개혁은 피할 수 없는데 재정 안정은 물론 시민과 미래 세대의 우려와 목소리도 반영한 개혁이 한시빨리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오늘 현장 속으로는 여기까지입니다.